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저기쪽 인사드리면서 자 드디어 2013년 지난 시간까지 2012년 기출을 풀고 이번 시간부터는 2013년 기출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컴퓨터 일반 1과목 1번부터 윈도우 7 환경에 맞춰 변경된 문제들도 있으니까 자 관련 문제들을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7의 작업 표시줄 바로가기 메뉴에 있는 자 이 문제도 수정을 해놓은 문제입니다. 수정. 자, 수정된 문제예요. 정답도 수정이 됐습니다. 정답이 수정이 된 게 아니라 정답이 추가가 된 문제입니다. 자, 원래 정답에는 4번만이었는데 여기에서는 3번도 정답으로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작업 표시줄 여기 있죠.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도구 모음이 나옵니다. 주소, 링크, 태블릿 PC판, 고모디오 미니밴드 같은 경우에는 곰플레이어 프로그램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바탕화면 입력 도구 모음. 자, 그래서 꼭 필요한 요소들은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소, 링크, 바탕화면 입력 도구 모음. 자, 과거의 XP의 경우에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근데 7부터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없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도 없어졌죠. 여기서도. 자, 그래서 3번과 4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주소라든가 입력 도구 모음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1번에는 3번과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웹상에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문서와 문서를 연결한다. 뭐예요? 하이퍼링크. 원래 이제 이 하이퍼링크 안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이퍼 텍스트가 있고 하이퍼 미디어가 있습니다. 텍스트는 문서와 문서를 연결하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이퍼 텍스트가 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하이퍼 미디어는 동영상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미지들, 멀티미디어가 연결되는 걸 하이퍼 미디어라고 합니다. 현재는 문서와 문서, 하이퍼 텍스트를 찾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하이퍼링크에 포함 더 큰 범위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 용어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세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거. 자, 처리 속도를 높이려면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핵심이 되는 게 어떤 건지를 봐야 되겠죠. 자, 컴퓨터에서 가장 성능을 좌우하는 CPU가 있습니다. CPU. 중앙처리장치, 마이크로 프로세서, 중앙처리장치. 여기 없네요. 자, 두 번째로 램, 주기억장치 램. 램이 크면 클수록 컴퓨터가 좀 더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 학생들이 게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그래픽 카드도 컴퓨터의 성능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CPU, 메모리 카드, 그래픽 카드 세 가지가 있는데 메모리가 들어있네요. 자, 3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사물의 전자 태그를 부착하고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사물의 정보 및 주변 상황 정보를 감지하는 센서로 옳은 거. DMB는 뭐예요? TV 보는 거죠. CDMA는 핸드폰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RFID 서비스가 되는데 RFID IC 칩과 무선을 통해 식품, 동물, 사물 등 다양한 개체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인식 기술. 자, RFID는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자, 전 과정의 정보를 초소형 칩에 내장시켜 이를 무선 주파수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한 기술로 전자 태그 혹은 스마트 태그, 전자라벨, 무선 식별 등으로 불린다. RFID는 지금까지 유통해서 일반적인 물품 관리를 위해 사용된 바코드를 대체할 차세대 인식 기술로 꼽힌다. 또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그 자동차 타고 가면은 하이패스 있죠. 하이패스 같은 경우도 이런 RFID 기능을 이용한 거라고 하네요. 또 요즘에 아파트에 가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죠. 음식물 쓰레기. 그래서 요즘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지 않고 정량제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 음식물 양만큼 버리는 거죠. 그것도 역시 RFID 기술을 이용해서 다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 사물의 전자 태그를 부착하고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사물의 정보 및 주변 상황 정보를 감지하는 센서 기술을 RFID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5번 문제. 윈도우 7에 부팅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켜는 과정이라는 말이죠. 자, 컴퓨터를 켜는 과정. 친구 중에 부킹하는 친구가 있다고 그랬죠. 자, 맨날 부킹이에요, 걔는. 자, 부팅을 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의 자가 진단,
자가진단이 뭐예요? 포스트, 파워원 셀프 테스트 이런 자가진단과 주변기기의 점검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바이오스라고 합니다. 바이오스. 자,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기본 입출력 시스템이죠. 자, 롬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롬 바이오스라고 한다. 부팅 과정에서 컴퓨터의 자가진단, 포스트와 주변기기 등을 점검을 먼저 실시하는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바이오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롬에 들어있어서 롬 바이오스라고 한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 전자우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그렇습니다. 자, 전자우편 메일을 말하는 거죠. 메일, 이메일. 자, 전자우편은 인터넷을 접속하여 사용자들끼리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전자우편 주소는 보통 id 호스트 네이버.com 다음.net 뭐 이렇게 골뱅이 뒤에 호스트 주소를 사용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SMTP는 메일을 수신, SMTP가 뭐예요? SMTP는 메일을 송신, 받는 게 아니라 보내는 겁니다. 수신은 받는 거죠. 받는 건 뭐예요? 팝입니다. 메일을 수신하는 거. 여기서 틀린 거네요. SMTP는 송신을 하는 거고, 마임은 송신하는 용도로 쓴다라고 하는데, 마이는 우리가 예전에는 메일을 문자들만, 메시지들로만 했죠. 근데 요즘에 메일에는 뭐 문자도 메시지도 가능하고 영상, 이미지, 음악 등등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포함해서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즉 멀티미디어를 포함하는 메일 관련 프로토콜을 마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임은 멀티미디어 메일 표준이고 SMTP는 송신, 팝은 수신. 자, 여기서 받아볼 수 있는 게 수신이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7에서 부팅 메뉴 화면이 나타나도록, 멀티 부팅 메뉴가 나타나도록 하는 게 F8이겠죠. F2는 이제 부팅이 된 후에 이름 바꾸기, F1은 안전 모드로 부팅할 수도 있고, 부팅 후에는 새로 고침의 의미도 같습니다. 자, 7번의 부팅 메뉴는 F8이 되겠고, 8번 문제, 처리할 데이터를 일정한 분량이 보일 때까지, 일정한 분량이 될 때까지 모아서 그때그때 처리하면 실시간이 되는 거죠. 그때그때. 그런데 얘는 모아서 처리한다고 그랬으니까 일괄 처리. 일괄 처리를 다른 말로 배치 처리라고도 하죠. 배치 처리. 자, 일괄을 다른 말로 배치 처리라고도 한다. 자, 10분할 한 개의 CPU를 시간을 나누어서 여러 사람이, 사용자들이 나누어서 하는 거고, 분산은 자,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나누어서 작업을 하는 걸 분산 처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8번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모아서 하는 거 일괄 배치 처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의 악성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유해 프로그램, 안 좋은, 자, 해가 있는 프로그램 그런 말이에요. 외부 침입을 탐지하고, 외부에서 뭐 누가 침입하면 삐보 이런 침입 탐지 시스템이란 IDS가 있습니다. 침입 탐지 시스템. 자, 그래서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침입을 하려고 할 때 그런 걸 탐지하고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뭐 잘못된 정보를 남발할 수도 있겠죠. 잘못하면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자, 그래서 2번은 악성 코드가 아니라 그런 악성 코드들을 침입을 탐지하는 침입 탐지 시스템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자, 때로는 실행하지 않은 파일이 저절로 막 삭제되거나 변형되는 모습, 악성 코드로는 스파이웨어, 트로이 목마 이런 것들이 있다. 트로이 목마와 웜과도 좀 같이 비교를 좀 해주시고. 자, 그래서 9번에는 2번이 되겠네요. 자, 10번 문제. 윈도우 7에서 프린터 인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특정한 지정이 없이 문서를 인쇄하면 자동으로 기본 프린터로 인쇄됩니다. 여기도 한번 인쇄 눌러볼까요? 자,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이게 기본 프린터죠. 일이 갑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이렇게 변경을 해서도 자, 기본 프린터 굳이 안 바꾸고도 이렇게 그 순간에 바꿔서 인쇄도 가능합니다. 인쇄관리자 창에서 파일의 인쇄 진행 상황을 알 수 있고, 인쇄관리자 창에서 인쇄 대기 중인 문서를 편집할 수 있다. 인쇄 대기 중인 문서는 편집을 할 수 없고, 인쇄 대기 중인 문서를 편집을 하려면 먼저 인쇄를 취소해야 됩니다. 취소한 후에 인쇄를 해야 되겠죠. 자, 편집을 하고 다시 인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인쇄관리자 창에서 문서 파일의 인쇄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라는 말은 인쇄 작업을 그냥 강제로 종료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뭐 일시정지 같은 건 잠시 정지했다가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 11번 문제. 컴퓨터의 중앙처리 장치가 한 번의 연산 처리에 사용하는 단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작은 단위는 비트죠.
비트 다음에 니블이 있었죠. 그 다음에 바이트, 워드, 그 다음에 필레 파데이 그랬죠.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BPS는 비트 퍼 세컨, 비트 퍼 세컨. 초당 전송되는 비트 수. 과거에 뭐 바이트 퍼 세컨 이렇게 해서 틀린 문제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이트가 아니라 비트라는 거. 또, 자, 중앙 처리 장치가 한 번에 연산할 수 있는 단위. 즉, 중앙 처리 장치의 단위는 워드. 주기억 장치의 주소 단위 또는 문자 표현의 기본 단위. 즉, 주기억의 단위는 바이트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중앙 처리 장치는 워드, 주기억은 바이트 또는 문자 표현의 기본 단위인 바이트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트는. 자, 11번에는 정답이 3번이 되겠고, 자, 12번 문제. 인터럽트. 인터럽트란 예기치 않은 돌발 상태, 끼어들기. 자, 이런 것들이 인터럽트가 되겠습니다. 인터럽트. 인터럽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로그램 실행 중에 현재의 처리 순서를 중단시키고 다른 동작을 수행하도록 한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일을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A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부장이 와가지고 어이 김대리 김지 이렇게 해서 불러서 이것 좀 먼저 해주면 안 될까? 그러면 저 지금 바빠요. 못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자, 나보다 높은 상사 물론 쫄따구 가가지고 선배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지만 위에 상사가 와서 이거 먼저 좀 해주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겠죠. 자, 그런 것처럼 인터럽트, 갑자기 누군가가 중간에 끼어들기를 하면 내가 하던 작업을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보류를 하는 겁니다. 잠시 뭐 순서를 중단시키고 다른 동작을 수행하도록, 즉 얘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조금 말이 그렇지만 여기서 완전 중단이 아니라 일시 중단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두 번째, 인터럽트 수행을 위한 서비스 루틴. 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뭔가 시켰으니까 걔를 처리하는 걸 우리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합니다. 자, 그 인터럽트 서비스, 내가 A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시켜서 B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되겠죠. 이 작업이 끝나면 다시 나는 A라는 작업으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끝나면 주 프로그램, 내가 하는 원래 업무로 되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하드웨어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인터럽트의 종류에는 외부, 내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있습니다. 즉, 하드웨어적인 이상, 뭐 전원 이상, 기계 고장 이런 하드웨어적인 이상이 생겼을 때 외부 인터럽트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드웨어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외부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1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냐고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러면 3번이 되겠죠. 3번. 자, 그 다음에 뭐 내부 인터럽트 뭐 이런 것들도 봤었죠. 앞에서 우리가 불법적 명령에 대한 인터럽트, 프로그램 검사 인터럽트 이런 것, 트랩. 자, 이런 것들도 내부 인터럽트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인터넷에 제공되는 서비스로 옳지 않은 거. FTP, 파일 전송, 다운로드, 업로드하는 거. 텔넷 원격 접속. 가장 많이 쓰는 거죠. www.naver, www.다음 뭐 이런 것처럼. USB는 인터넷 서비스가 아니라 뭐예요? 외부 버스로 범용 직렬, 병렬이 아니라 직렬 버스이며 주변 장치를 127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기계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인터넷 서비스가 아니라. 자, 관련 용어들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 14번 문제. 개인 설정 창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그러면 개인 설정 한번 잠깐 볼까요?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인 설정 또는 제어판에 개인 설정도 있는 거죠. 자, 바탕화면에 개인 설정 들어오면 내 테마. 자, 내가 뭐 변경된 내 테마를 저장하는 거죠. 자, 온라인 테마도 가능하고, 자, 기존 윈도우 7의 에어로 테마들도 있고, 자, 기본 및 고대 및 테마들도 있고, 자, 여기서 이제 변경을 하는 거죠. 바탕화면을 변경할 수도 있고, 또 창색도 변경할 수 있고, 뭐 투명하게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거죠. 색의 농도라든가 고급 설정을 이용해서도 가능하고, 자, 관련 내용들은 기본, 자, 내용, 윈도우 7 기본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에서 효과음들도 변경을 할 수 있고, 화면 보호기를 통해서도 화면 보호기 작동을 해주는 겁니다. 화면 보호기란 버닝 현상으로부터 방지하려고 하는, 버닝 현상을 방지하려고 하는 기능이죠. 자, 그 외에 마우스 포인터, 바탕화면 변경, 계정 사진 변경 등등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해상도 변경은 어디서 하죠? 해상도 변경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해상도 변경이 따로 있습니다. 또는 제어판에 보시면 디스플레이라는 게 있어요. 디스플레이에서 해상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과거에는 개인 설정과 디스플레이가 복합이 돼서 나왔는데 이제 7부터는 서로 독립이 되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멀티미디어가 발전할 수 있었던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저장 장치의 기술 발전. 대용량 멀티미디어들도 막 저장할 수 있죠. 요즘에는. 멀티미디어의 데이터의 아날로그,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아날로그인가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불연속적인 데이터를 사용하는 디지털 컴퓨터입니다. 따라서 아날로그의 기술을 통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처리 속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데이터, 그다음에 디지털 컴퓨터는 불연속적인 데이터로서 뭐 논리회로를 사용하고 사칭 연산을 사용하고 그런 거 있었죠. 자, 압축 기술이 발달되고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대용량 멀티미디어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전송할 수 있다. 자, 그래서 2번이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로 바꿔주시면 맞는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6번째.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각종 자원들의 위치. 자, 우리는 여기까지를 보통 보면 자, http:// 자, www.naver.com까지를 호스트라고 그래요. 호스트. 그 다음에 이제 경로 또 파일명 여기까지를 우리는 URL이라고 합니다. URL.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도메인 네임, 문자로 된 주소 도메인 네임 아시죠? 도메인 네임. 그 뒤에까지 쭉 이어지는 주소들을 포함해서 URL이라고 합니다. 자, DNS는 문자로 된 주소를 숫자로 된 IP로 바꿔주는 애를 DNS라고 합니다. 뭐 이 정도가 이제 식은죽이죠? DNS. 수시로 봤어. 자, 윈도우 7에서 인쇄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프린터 드라이버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한다. 드라이버 뭐예요? 프린터 드라이버. 프린터 전용 프로그램. 이 안 맞으면 프린터 인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프린터 속성창에서 스플에 관한 설정을 확인해야 된다. 자, 스플은 뭐 하는 거예요? 스플이 됐다고 인쇄가 안 되나요? 스플은 인쇄 속도를 빠르게 할 건지 느리게 할 건지, 즉 병행 처리를 하면서 스플은 인쇄 중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병행 처리 기법으로 인쇄 속도는 느리지만 동시에 다른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능입니다. 즉 스플과 인쇄가 안 되는 관계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 될 것 같고, 인쇄가 일시 중지되어 있거나 또는 전원이 안 켜져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인쇄가 안 되는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은 인쇄가 안 되는 경우가 아니라 속도를 빠르게 할 건지 병행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18번 문제. 시스템 클럭 속도를 나타낼 때의 단위로, 자, 밀리세컨, 나노세컨. 우리 처리 속도 가장 낮은 게 뭐였었죠? 밀리세컨, 마이크로세컨, 나노세컨, 피코세컨, 밀마나피, 펜토. 그 다음에 FS죠? AS. 밀마나 피빼 기억나시죠? 밀지마 나 지금 피빼 뭔 소리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 얘는 10의 마이너스 9승. 자, CPS는 초당 전송되는 문자수. 아까 우리가 BPS 있었죠? 앞전에 BPS 방금 전에 비트 퍼 세컨 초당 전송되는 비트수인데 얘는 초당 전송되는 캐릭터 문자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메가헤르츠가 시스템 클럭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될 것 같고, 자, 18번 윈도우 7의 마우스 속성창에서 설정 가능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거. 키패드라든가 디스플레이의 고대비, 뭐 소리 탐지 이런 것들 나오면 전부 다 접근성 센터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자,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할 수 있고, 마우스 휠을 한 번 돌릴 때 스크롤 양, 그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를 때 포인터의 위치 등등 제어판의 마우스 속성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하는 일반 하드디스크에 비하여 속도가 빠르고 기계적 지연이나 에러의 확률 및 발열 소음이 적으며 소용량화, 경량화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저장 장치 기술을. 자, DVD는 뭐예요? CD를 대체하는 게 DVD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이게 지금 나와 있는 하드디스크고,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SSD라는 겁니다. 집 드라이브라는 게 있는데, 압축 프로그램 집일 수도 있는데 집 드라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100메가 정도의 집 드라이브가 있었는데, 이거는 과거에 USB가 나오기 전 기억 장치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 거의 쓰이지 않죠. USB가 훨씬 더 용량이 크니까. 자,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SSD. 하드디스크와 비슷하게 동작하면서 기계적인 장치인 HDD, 즉 하드디스크입니다. 하드와는 달리 반도체, 뭐 플래시 메모리를 이런 방식에 자,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한다. 이무 접근하여 탐색 시간 없이 고속으로 데이터를 입출력할 수 있으면서도 기계적 지연이나 실패율이 현저히 작다. 또 외부 충격으로도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으며 발열 소음 및 전력 소모가 적고 소량화 경량화할 수 있다는 게 이 SSD의 장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3년 정기기출 1회 문제 20번까지 컴퓨터 일반 모든 문제를 풀어봤고,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2013년 1회 스프레드시트 일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스프레드시트 일반을 기대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